오늘은 임장하러 갈 때 물건지에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할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에서입니다. 임장 갈 물건을 고르셨다면 최대한 집에서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물건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그 물건지 주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드뷰로 동네를 어느 정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 주변에 큰 마트나 병원, 학군 등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건지에서 상황인데요. 물건지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우편함을 보니까 중국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도착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멘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전입이 되어 있으면 전입세대 연락원에도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또 이 외국인 전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무자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확인을 해보니 지금 채무자 말고 다른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부모님께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관문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송달하고 부재 중이면 현관문에 붙이고 가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종이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가스 검침표가 붙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글씨가 써져 있다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전기 계량기를 유심히 보세요. 임차인이 없고 현재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전력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까지 갔다면 바로 옆집을 노크를 해서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아파트는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계량기도 거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집을 노크를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거주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사망하였기 때문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도 얻는 정보 꽤 쏠쏠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해야겠죠? 막상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수자, 매도자, 경매자의 입장에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평수의 비슷한 층의 아파트를 판다라고 했을 때와 산다라고 했을 때의 가격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보통 판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내놓고 조금 깎아주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깎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경매라고 했을 때는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저희도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나중에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고 또 다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잠재적인 고객인데 그렇게 문전박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부동산 문 열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면 거기 안 가면 돼요. 그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경매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친절하게 여기 시세는 어떻고 여기 호재는 어떻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소장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경매자 일대의 갭 차이를 확인을 해서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금매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불장이라서 가격대가 높게 낙찰되는 것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매가보다 높게 낙찰받는다면 그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거주자들이 요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실거주자를 이기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낙찰가로 낙찰이 된 경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자용이니까 금매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매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장 가시기 전에 집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과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물건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손품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와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물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방의 구조가 거기 아파트는 거실과 마주 봐서 편한데 우리의 물건은 주방 방향과 거실 방향이 약간 달라서 동선에 불편함을 준다거나, 그 아파트는 김치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가 두 개 나란히 들어가는데 우리 물건의 아파트는 냉장고만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는 창고에 넣어야 한다거나, 정말 실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물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건지와 같은 평수, 비슷한 층수의 내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찰 들어간 물건은 95년식의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컨디션이 얼마나 안 좋을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경매 물건은 심지어 우리가 물건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컨디션을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자의 입장으로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옥색 몰딩이 되어 있고요. 너무 촌스럽고 낡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장실도 좁은데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좁고 답답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또 타일 색깔도 너무 이상하고. 일단 경매 물건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두시는 것이 나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평수의 물건을 미리 확인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인테리어 견적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임장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같이 공부할 거죠? 안녕!